120 상단을 돌파했고 조정받았고 폭발했고 여기가 이전에 저항 라인이었고 그거를 돌파해서 지지를 받고 있다. 그죠? 그러면은 반갑습니다. 2023년 2월 21일 기관의 눈 오늘 살펴볼 기업은 코리안리입니다. 바로 들어가 보죠. 2023년 2월 20일에 그 목표 주가가 상향된 기관 리포트는 총 9종목입니다. 맞지? 아니네. 1, 2, 3, 4, 5, 6, 7, 8, 9. 9종목 맞습니다. 그 중에서 코리안리라는 기업을 유한타증권, 현대차증권, 한화투자증권 이렇게 세 개의 회사가 목표 주가를 상향을 시켰고 월요일에 가장 많이 언급된 종목이기 때문에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코리안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코리안리는 국내 유일의 재보험사입니다. 재보험이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보험사들 있죠. 이 보험사가 가입하는 보험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성생명 있다고 칩시다. 삼성생명이 있는데 이거 너무 기업을 광고하나? XX생명이 있다고 칩시다. XX생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보험사가 어떤 특별한 대형 사고 같은 것들이 막 연달아서 이렇게 터지면 그럼 이 가입자들한테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거의 천문학적인 보험금을 물어줘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막 사고가 났다든지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여객기가 추락을 하고 그러면 그 사망보험금이 어마어마하게 나가겠죠. 한 방에. 근데 그런 악재들이 연달아서 터지고 이러면. 근데 그 보험금을 또 일시불로 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 XX생명이 이 파산 위기에 처하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위험을, 이 리스크를 해지를 하기 위해서 보험사도 또 다른 보험사한테 보험을 들게 되는데 이게 바로 재보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코리안리는 국내 유일의 재보험사고 전 세계의 10위권 안에 있는 보험사입니다. 이 재보험사로 유명한 회사들은 여러분들 AIG, 띠링띠링 요런 거 하고 그다음 버크셔 해서웨이 워런 버핏이 이제 가지고 있는 회사죠. 그 버크셔가 이 재보험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기업들은 그 두 기업 정도 된다. 해외에 유명한 기업들은. 자,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기관 분석을 좀 살펴봤는데 4분기 별도이익이 442억 원이 나왔는데 그 기관 추정치가 200억이었어요. 그러니까 컨센서스가 200억인데 실제 별도 이익이 442억이 났으니까 242억이 더 플러스가 된 거죠. 기관 추정치에 242억 더블. 그러니까 2배 이상 상회하는 결과가 이익이 났다. 4분기에. 자, 그리고 제가 2023년 2월 16일에 나온 기사를 살펴봤는데 이 보통주의 주당 배당금 요거가 기관들이 2023년에 기관들이 추정하기로는 이제 한 375원, 주당 375원 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2월 16일에 그 신문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코리안리에서 375원을 훨씬 상회하는 430원을 주당 430원을 주기로 지급 결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하면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이제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여튼 이거는 나중에 다음 장에 어차피 배당금은 다음 장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넘어가죠. 일단 기관 분석부터 빠르게 하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제 주당 배당금을 이제 430원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다음 법인세가 이번에 인하가 됐죠. 1%가 인하가 됐는데, 뭐 법인세 1% 인하가 되는 거 가지고 뭐가 그렇게 좋은 거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요 코리안리는 조금 달라요. 코리안리한테는 뭐가 있었냐면, 이연 법인세 부채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이연 법인세 부채가 뭐냐면은, 이게 이연이 뭡니까? 이연시켰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이제 정확한 발음으로는, 경상도 발음으로는 이연 법인세 부채. 이연시킨 법인세가 있었으니까 이게 이제 부채겠죠. 부채로 잡혔겠죠. 내야 될 돈. 그러니까 이게 이연 법인세 부채가 그 회계하고 그다음에 세법 요거 간에 이제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제 법인세를 좀 밀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미룬 법인세가 있었는데 이번에 법인세가 1%가 인하가 됐죠. 1% 인하가 되면서 이 이연 법인세도 이제 인하가 된 거야. 근데 이연 법인세가 꽤 오랫동안 쌓여있던 돈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법인세가 인하되면서 이연 법인세 부채가 줄어들면서 법인세가 160억이나 감소를 해버렸습니다. 감소를 했다는 말은 뭐다? 그게 영업이익으로 바로 들어가 버린다. 내야 될 돈을, 세금 내야 될 돈을 안 냈으니까. 안 내도 되는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그 법인세를 1% 깎아주는 게 이게 그러면은 원래 내던 법인세에서 1%밖에 안 깎아준 거야. 이거 뭐 기업한테 그렇게 큰 도움 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 많은데 이연 법인세 부채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합니다. 그 기업들이 다 혜택을 받는 거예요. 역시 기업 친화적인. 여튼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회성이긴 하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때까지 그 법인세 밀어놨던 거를, 이제 1%가 하락하는 바람에, 이제 이 양이 크니까, 이게 1%만 하락을 해도 거의 거의 160억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근데 요거는 일회성이잖아요. 근데 일회성이라고 하더라도 실적이 양호하다. 전년 동기 대비 그리고 전분기 대비 YOY 그다음 QOQ가 다 이번에 실적이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외의 그 고액 사고가 전분기 대비에 거의 900억 가까이 감소를 했습니다. 특히 해외 부분에서 이 지급 준비금이 160억이 감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고액 사고도 안 나고 그리고 이제 지급을 해야 되는 지급 준비금도 이제 160억이 감소했으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마련해서 거기다 묶어놔야 됐었는데 그 묶어놔야 되는 돈 160억을 안 묶어도 되는 거니까 좋은 거죠. 그리고 2023년에 재보유율이 이게 이제 보험회사 다니면 보험회사 설계사를 하면 이거 우리가 보험료율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재보험료율이 37%가 상승했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보험사 요율이 상승을 하면 보험사가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근데 이번에 재보유율이 37% 상승했다. 23년에. 그리고 이 상승폭은 1992년 이래 최대 상승폭이다. 아주 좋은 것만 있는 기업이네요. 일단 기관은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자, 넘어가 봅시다. 조금만 더 살펴보면 아까 배당 얘기했죠. 이 기업이 2022년도에 현금 배당 수익률이 무려 5점이 발음이 안 되는 5.76%였습니다. 여러분들 주식 하셔보셔도 아시겠지만 배당 없는 기업이 거의 태반입니다. 그리고 5.76이면요 이거는 거의 은행주 수준입니다. 그때 우리금융지주 빼고 5.76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신한지주 보다 높나? 하여튼 이게 무슨 이 재보험사가 현금 배당이 상당히 괜찮다. 그리고 일단은 이 기업은 컨센서스가 좋아요. 이 영업이익이 이제 2022년도에는 1,700억으로 전년 대비에는 조금 이제 하락이 이제 컨센서스가 1,700이 나왔었는데 영업이익이 근데 240억 정도가 뛰었죠. 그러니까는 1,970억 정도니까 거의 전년 2020년도를 거의 회복을 했죠. 근데 2023년, 2024년에 2,850억, 3,435억 이렇게 엄청나게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컨센서스가 되게 좋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업이익률이 여기 보시면
영업이익률이 지금 1.93인데 2.36, 그 다음에 2.59, 4.5, 5.23 이렇게 지금 2023년, 2024년 이 두 해에 상당히 영업이익률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밴드는 지금 우상향하는 거 보니까 맞죠? 우상향한다는 말은 뭐다?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를 쉽게 말해서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이 회사에 이게 퍼니까 영업이익이 좋아질 것이다. 그다음 PBR 차트가 우상향한다는 건 뭐다? 이 회사는 자산이 꾸준히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과거에도 계속 이렇게 이거 보면 일정하게 상승을 하고 있죠. 자산이 일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밴드는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도중에 이 어느 포인트 요거는 직선으로 제가 그어볼까요? 직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어떠한 자리에서 주가가 지금 반등을 하고 있죠. 지지를 받고 있는 어떠한 어딘가가 있다. 지금 그 포인트에서 지지를 이렇게 받고 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그, 목표 주가가 실제로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원래 목표 주가가 처음에 이때는 이제 12,000, 13,000원 정도 되겠네요. 한 3,000원 정도 되겠죠? 안 되겠는데. 목표 주가 한 13,000원에서 계속 떨어지다가 지금 오늘 무려 3개의 그 기관이 상승을, 목표 주가를 상승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목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요런 것처럼.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게 뭐다? 지금 하락을 끝내고 돌아나가는 목표 주가가 돌아나가는 그런 자리일 수 있다. 일 수 있다. 이런 거는 특기할 만한 일입니다. 투자의견 분포는 한 달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4개의 기관이 참여하고 있고 4개의 기관이 전부 다 저번 달에도 이번 달에도 매수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트를 한번 볼게요. 아까 그 코스피를 너무 길게 해가지고 이건 빨리 끝내야지. 자, 코리안니 일단 주봉입니다. 주봉은 제가 일부러 미리 꺼놨어요. 지금 차트 보시면 잠시만요. 자, 차트 보시면 이건 주봉입니다. 주봉이고 요 부분이 2007년도네요. 2007년도부터 지금 요렇게 거의 박스권을 그리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박스권이죠. 폭발 이후에 엄청난 지금 뭐를 하고 있다? 응축 구간이다. 근데 응축 구간이 이 주봉이니까 이 폭이 워낙 커가지고 지금 얼마냐면 13,000원에서 4,000원이에요. 이 자체가. 이거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3배 정도 되는 거예요. 3배. 맞지? 3배 맞지? 3배가 넘어가네. 그러니까 300%가 넘어가니까 그러니까는 엄청나게 큰 변동폭으로 지금 거대한 응축을 하고 있는 도중이다. 그게 이제 녹색 채널이고 그 와중에 이제 주봉입니다. 이렇게 하락 채널을 이렇게 끄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요거는 뭐 정확하다고 볼 수 없는데 왜냐면 상단은 이렇게 저항. 상단은 대충 이렇게 맞출 수 있는데 하단이 지금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렇게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여기서 중단에서 반등, 이탈됐다가 저항, 그다음에 여기서도 반등, 여기서도 반등. 이런 게 나온 걸로 봐서는 뭐 그렇게 아예 신뢰를 못할 정도는 아니다. 즉 지금 대폭발 이후에 대응축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응축 도중에 2016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하락 채널에 있다. 하락 채널인데 바닥을 한번 찍고 급하게 들어 올린 다음에 그다음에 지금 이 하락 채널의 중단에서 반등이 나오는 형태다. 아시겠죠? 그런 자리고 그리고 조금 살펴볼 거는 지금 요 녹색, 이 녹색으로 된 이 채널 있죠? 박스권. 이 박스권의 중단선을 최근에 2번 주 말고 1, 2, 3, 4, 5주 전에 강하게 때렸고 이탈됐다가 다시 돌파해가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 중단선을. 그래서 요게 요렇게 갈 수도 있다. 요렇게 갈 수도 있다. 요런 건 또 생각을 한번 해놔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일봉 한번 볼게요. 일봉은 이제 아까 큰 채널은 다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작은 채널을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단기 상승 채널 중에 있는데 일봉입니다. 지금 하단에 요 두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작도를 했고 그거랑 평행하게 그어 보니까는 얼추 이 위에서 지금 저항이 나오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게 얼추 이 채널은 그리고 중단에서 반등도 나왔네요. 중단에서 반등 나오고 여기서도 저항이 나오고 여기도 지지가 나오는 거 보니까 이 채널은 어느 정도 신뢰를 할 만해 라고 생각을 했다고 칩시다. 근데 지금 채널에 상단을 맞고 떨어지고 있는데 횡보를 또 이렇게 하고 있죠. 이게 상단을 맞고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상단을 맞고 이렇게 하락 상승, 반등, 하락. 이게 뭡니까? 하락 M 파동이죠. 근데 지금 하락 M 파동으로 아직 가고 있진 않다. 요게 요렇게 해가지고 요 위를 타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계속 상승하겠죠. 물론 이게 이탈되면은 여기서 사야 되는 게 맞지만, 이탈되면 여기서 사야 되는 게 맞지만, 만약에 이게 이탈이 안 되고 요런 데서 반등을 하면 그럼 여기서 사야 되는 게 맞지만 여기서 사야 되는 게 맞지만 이탈이 되면 여기서 사야 되는 게 맞지만 하지만 얘가 요렇게도 올라갈 수 있다.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생각을 해놔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채널만 봐서는 그렇게 좋은 자리는 아닙니다. 이 자리가 채널만 봐서는 좋은 자리는 아닌데 일단 제가 뭐를 하나 보여드릴 거냐면 볼린저 밴드 120-1을 보여드릴 건데, 지금 자리가 어딥니까? 120-1의 상단을 돌파를 했다가, 그 다음에 이탈을 하고, 폭발. 이 고점을 넘어섰죠? 그러면 뭐다? 120-1 상단을, 120 상단을 돌파했고, 조정받았고, 폭발했고, 여기가 이전에 저항 라인이었고, 그거를 돌파해서 지지를 받고 있다. 그죠? 그러면은, 지금 이 자리는, 일단은 진입을 할 만한 자리다. 지금 요까지 떨어졌으니까 한 요 자리에서는 진입을 할 만하다. 대신에 만약에 여기서 진입하시는 분은 요렇게 이탈되면은 그러면 요거는 손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왜냐면 이게 이제 120-1의 상단이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요런 식으로 올라갈 건데 이게 이 중단이 이탈되는 거는 120의 상단도 이탈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 이탈이 되면은 자른다는 생각을 하고 여기서는 한번 진입을 시도해 볼 수 있다. 근데 그 자리가 또 뭐 하는 자리냐? 요 자리가 121선을 자 보시면 121선 여기 121선 위에가 241선입니다. 241선 위에가 추세가 크게 돌아가는 곳이죠. 크게 추세를 돌리는 그 시초점인데 지금 요 자리에 있다. 241선이 요때 22년 초부터 하락을 하기 시작했다가 지금 고위로 올렸고 이게 만약에 요 중단선 밑으로 이탈만 안 한다면 요게 이렇게 돌아가고 요래서 요게 여기까지 따라 올라와서 여기서 반등해서 또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있다. 그래서 241선도 상단을 지금 구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120의 볼린저 밴드 120의 상단 위에도 시그마 1 위에 있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밴드워크 상태다. 그래서 만약에 사실 거면 저 같으면 요 언저리에서 사는데 아마 분할 매수를 지금 요 자리에 있으니까 요렇게 요런 식으로 분할 매수를 뭐 3번을 사든 뭐 4번을 사든 2번을 사든 해가지고 평단을 한 요 정도로 맞춰 놓고 그리고 지금 요 채널의 중단선과 그 다음에 이 볼린저 밴드 120의 상단이 거의 비슷하게 갈 거기 때문에 요게 이탈되면 일단 자르고 그 다음에 이게 재돌파가 되는지 아니면은 만약 이탈된다면 아니면 요게 요렇게 여기서 반등을 할 건지 아니면 아예 이탈해가지고 요 하단에서 반등할 건지 하단이 깨질 건지 요런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반등이 나올 때마다 예를 들면 쉽죠. 반등이 이렇게 나오면은 요 저점을 손절 라인으로 끄면 되죠. 그래서 얘가 요 저점을 안 깨고 저점을 높여간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 확정 라인이 이 저점이 되는 거고 또 저점이 높아간다. 그러면 이 확정 라인이 요 라인 되는 거고 또 조정을 했다가 또 전고로 돌파하고 올라갔다. 그러면 이 확정 라인 이 자리가 되는 거고 이러다가 여기서 이탈되면은 여기서 팔면은
여기서부터 요만큼 먹는 거죠. 그죠? 물론 여기서 팔아야 됩니다. 여기서. 하락을 했다가 다시 상승을 하는데 정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이 저점을 깨는 이 순간, 요때 원래 손절, 그러니까 이 익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파동의, 이제 일목균형표에서는 파동의 파탄이라고 하는데, 뭐 요것도 일목균형표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하튼 간에 만약에 코리안리가 마음에 드셨다. 그래서 채널에 지금 채널의 상단인데도 불구하고, 단기 채널의 상단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거 매수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만약에 이거를 매수를 한다면 요 중단 라인 여기가 이탈되면 아마 저는 자를 것 같습니다. 손절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이게 이탈이 안 되고 이게 계속 타고 간다면 수익률이 꽤 괜찮은 수익률이 발생하겠죠. 얼마나 발생하나 볼까요? 예를 들어서 얘가 여기서 한 요쯤 샀는데 요렇게 간다면 10%, 한 4월, 그러니까 요 각도로 간다면, 물론 이 각도로 가면 6%, 요렇게 가면 9%, 요렇게 가면 뭐 13% 다른 거지만, 이게 이제 약간 추세가, 각도가 약간 요렇게 간다면 한 10%, 그렇게까지도 볼 수 있고, 요렇게 이탈되면 얼마나 잃는지 봅시다. 이탈이 되면, 예를 들어서 내 평단이 여기다. 그래서 이탈되면 한 2% 내지 3%. 그럼 2에서 3% 하락을 이탈돼서 잘랐을 때 나는 잃는 거는 2에서 3%. 그리고 다음 기회를 또 노릴 수도 있고, 일단은 차트상 그 기업도 지금 펀더멘탈 좋다 하니까. 그리고 상승으로 내가 먹을 수 있는 거는 뭐 최소한 7%에서 많게는 뭐 한 13%, 14%까지 먹을 수 있다면 그거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재보험 회사인 코리안리에 대해서 한번 제가 알아봤습니다. 이 코리안리는 저한테 과거에 수익을 많이 줬던 친구입니다. 이 코리안리가, 이게 여러분들 요게 아마 코스피 이 시총이 1조가 넘어요. 시총이 1조가 넘고 코리안리는 큰 회사입니다. 코스피에 한 200위권, 네, 200위권 정도에 있는 회사일 건데, 그냥 요렇게 큰 회사들은요, 차트가 좀 정직하게 가는 편이 많거든요. 근데 코리안리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리안리가 차트가 좀 정직하게 가는 편이었고, 제 기억에. 그리고 코리안리가 저한테 꽤 괜찮은, 수익을 많이, 그때그때 남겨주던, 그런 기업입니다. 물론 저는 이거를 저는 지금 주식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코리안리를 뭐 내일 당장 들어가지는 않을 거지만, 여튼간에 만약에 들어가시려는 분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볼린저 밴드의 120의 상단선 고개 이탈이 되면은 일단 자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근데 제가 자르는 걸 추천드렸다 해서 여러분들이 이탈됐네 그러고 잘랐는데 바로 반등한다. 그럼 그건 또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럼 또 뭐 따라가시든지 아니면 그건 포기하시든지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뭐 제가 그냥 저라면 그렇게 하겠다. 저라면 그렇게 매수를 하고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기관의 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상승할지 하락할지 모릅니다. 이제 감히 제가 어떻게 신의 영역에 도전을 하겠어요. 그저 만약에 제가 이 종목에 투자한다면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보고 이 정도는 작도해보고 이 정도의 기준을 세우고 매매에 임하겠다. 이게 최소한입니다. 사실은 저는 어떤 기업을 살 때 지금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거에 한 5배 내지 6배의 시간을 들여서 재무제표와 차트 분석과 모든 제가 할 수 있는 총동원할 수 있는 보조지표들을 다 보고 그리고 확률을 따져서 이걸 살지 말지를 결정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께 그거를 말씀드렸다가는 시간이 2시간, 3시간 넘어가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지치잖아요. 저 찍는 저도 지치고.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이게 최소한이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매수 버튼을 누르기 전에는 이 정도 기준은 세우고 매매에 임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잘 자요, 안녕.